문재인의 기자회견을 문재인의 기자회견의 시간이 미리 공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의 기자회견을 미리 딱 보고 있다가 문재인의 기자회견을 덮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제가 기자회견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문재인의 기자회견을 덮겠다. 예. 문재인의 기자회견을 덮는 게 이제 종편의 술수인 거죠. 네. 종편의 이제 전략이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유영아라는 박근혜의 그 변호사에게 막 마이크를 들이대가지고 문재인의 기자회견을 덮겠다라는 전략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다. 전술이. 좌지간 오늘 그 진보 언론들이 문재인 기자회견에 나는 그다지 적극적이라고 못 느꼈어. 뭐 채널A, TV조선 얘네들 몇 번씩 질문하는데 나는 진보 언론이 그만큼 적극적으로 질문했는가? 나는 도리어 이렇게 좀 외면당했다는 느낌을 받았어. 별로 이렇게 그 의미 있는 질문들을 던지지 않고 그래서 좀 무시하고 있구나. 진보 언론들이 문재인 기자회견에 그다지 집중하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어. 그래서 그 기사를 보려고 진보 언론들이 자기네들은 문재인의 말을 100% 이해했고 더 이상 추가로 질문할 게 없어서 잘 기사 뽑으려고 기사에 집중하느라고 질문 안 한 건지 아니면 개무시한 건지 결과를 보면 알겠죠. 이 뭐 오늘 오후에 그 유영아 그 저기 인터뷰를 중심으로 쓰는지 아니면 문재인의 기자회견을 중심으로 쓰는지 요거를 이제 지켜보면 알 것 같다 라는 거고. 자,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그 문재인 선수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그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는 문재인에게서 내가 느낀 느낌은 굉장히 신중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온 국민이 문재인 때문에 고구마 먹은 것 같다는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야권에 관심 있는 사람들, 진보적인 언론인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문재인 때문에 고구마 먹고 체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 왜냐하면 듣고 싶은 말을 빨리 하래. 듣고 싶은 말을 빨리 안 하고 너무 이렇게 그 말하면서도 걱정하고 고민하는 그런 말투야. 내가 이거 몇 년을 들어봐서 나는 아는데 이게 듣다가 다 가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저기 카메라가 기자회견 한 중에 다 딴 데로 가버렸어. 이런 거 많이 봤어. 김구태 의원이 답변을 막 하고 있는데 이게 카메라 가버려. 내가 많이 봤거든. 근데 지금 문재인 선수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 너무 신중해서 듣고 싶은 말을 빨리빨리 안 함으로 인해서 이 듣는 사람을 열받게 하고 있다. 예, 자 그런데 나는 내가 오늘 이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부분은 뭐냐면 내가 계속 그랬잖아. 문재인이 왜 망설이는가? 내가 왜 문재인이 망설이는가에 대해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 문재인이 왜 망설이는가? 왜 남들 그 다른 사람들처럼 하야나 퇴진을 빨리 말 못했나? 내가 뭐라 그랬어? 국민의사 아닌데 겸손 아니야. 탄핵을 겪어본 사람이라 국정 마비에 대해서 내가 뭐라 했어요? 문재인이 쉽게 말하지 못한 이유는 탄핵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만약에 대통령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올 국정 혼란, 국정 공백 이걸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꼈던 게 문재인이다. 그래서 문재인 입에서는 저 말 나오는데 고구마 한 상자를 다 먹고 나온 거다. 예. 그러니까 이 박근혜 퇴진이란 말이 그까짓 게 뭘 어렵냐? 첫날부터 탄핵이니 하야니 왔다 갔다 한 사람도 있고 한 일주일 지나서 무조건 퇴진이다 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고 물러나십시오 뭐 이러면서 혓짧은 사람 말한 사람도 있는데 저 박근혜 퇴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란 말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 고구마 한 상자 다 구워먹고 다 쪄먹고 나왔어. 이 삶은 것도 아니야. 쪄먹고 나왔어. 그 이유가 뭐냐? 굽지도 않고 삶지도 않고 쪄서 먹고 나온 그 태도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국정 공백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거다.
근데 나는 오늘 저 문재인의 말 속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말 속에서 그 부분, 국정 공백이란 이야기. 그리고 문재인 대표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뭐예요? 자, 여러분 제대로 들었는지 봅시다. 문재인 전 대표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온 말이 뭐야? 제일 많이 나온 말. 멋있다, 멋있다 이렇게만 쓰지 말고 문재인 대표가 국민 아니야. 3명 제대로 들었네. 지금 제대로 들은 사람이 10%도 안 돼. 문재인이 많은 지지자들 중에 지금 문재인이 오늘 이야기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뭔지 제대로 들은 사람이 없다는 거야. 이러니까 자꾸 헛발질하고 덩다리가 되는 거야. 문재인 대표 입에서 제일 반복적으로 많이 나온 얘기는 질서 있는 퇴진이란 말이에요. 예, 질서 있는 퇴진. 이 말이 문재인 오늘 인터뷰에서 제일 반복적으로 나온 말이야. 알겠어요? 몰랐지? 멋있다, 말 잘하네, 그렇게 쓰고 있을 시간에 받아 적었어야지. 오늘 문재인 대표가 기자회견을 한 이유는 뭐냐? 나도 박근혜 퇴진에 동참한다, 동의한다. 근데 질서 있는 퇴진을 준비해야 된다. 질서 있는 퇴진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과도 내각을 구성해서 가장 국정 공백을 메우면서 안정적인 사후 처리가 필요하다. 그 얘기가 오늘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야. 그 다음에 이 질서 있는 퇴진을 해야 된다라는 거랑 같이 조건 없는 퇴진이란 말을 한 거죠. 예. 조건 없는 퇴진이라는 건 당론이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저께 민주당의 당론이 조건 없는 퇴진이야. 즉시 퇴진. 박근혜의 즉시 퇴진이고, 그 다음에 지금 문재인이 얘기한 거는 비상대책기구를 만들고 거국 내각을 만들고 그리고 질서 있는 퇴진. 예. 질서 있는 퇴진이 그 문재인의 핵심 용어야. 조건 없는 퇴진과 달라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강조한 건 조건 없는 퇴진이 아니야. 질서 있는 퇴진이야. 그리고 그러면 박근혜가 언제까지 퇴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언제까지 이 싸움을 할 거냐? 조건 없이 퇴진할 때까지다라고 얘기한 거지. 예. 지금 이제 절차를 밟아서 질서 있는 퇴진을 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광주에서 얘기했던 정계 은퇴 발언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게 중요한 얘기야. 오늘 길게 말을 돌렸지만 문재인 후보가 오늘 했던 말 중에 이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질서 있는 퇴진이 필요하다. 그리고 박근혜 퇴진을 위해서 비상대책기구를 만들고 전국적인 퇴진운동에 동참하겠다. 그리고 광주에서 사퇴 발언은, 정계 은퇴 발언은 여전히 유효하다. 호남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치인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그게 오늘 핵심이야. 그 말을 좀 짧게 했으면 좋아하는데 길게 얘기한 거야. 내가 볼 때는 그 3가지가 중심 주제라고 봤는데 아닌가요? 예. 저는 오늘 그 문재인 기자회견을 그렇게 들었는데 내가 제대로 들은 게 아닌가? 나는 그렇게 들었어요. 나머지 기자들은 또 내가 못 들은 부분들을 듣겠죠. 그리고 기사를 쓸 테니까 기사들을 좀 한번 다 보고 기사들이 나오면 각각 어디에다 포인트를 맞춰서 받느냐 이걸 한번 보는데, 아마도 이제 얘네들은 오늘 유영아, 그 유영아의 그러니까 그 박근혜 변호사 기사로 도배할 예정일 거예요. 그죠? 예. 지금 막 난리가 났어. 자, 그럼 나도 이제 박근혜 변호사 얘기로 넘어가 줄게요. 예. 박근혜 변호사 이야기로 나도 넘어가 주면, 일단 이 유영아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친박, 박근혜가 너무나 아껴가지고 계속 데리고 다니고 지난 선거 캠프에도 데리고 있었고, 이번 4월 총선에서 진박이라고 그 송판가 어디에다 꽂았는데 똑 떨어진 사람이야. 그리고 여당 몫으로 인권위원회를 하면서 세월호의 진실을 은폐했던, UN 보고서에다가 국제사회에 내는 보고서에 세월호의 진상을 은폐했던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똑 떨어진 사람인데, 얘를 변호사로 선임한 이유가 뭘까? 예. 아주 그냥 막말을 많이 한, 이 사람은 아주 막말 황제였어. 트럼프 못지않은. 이런 애를 그 변호사로 띄운 이유가 뭘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예. 왜 이 사람을 변호사로 세웠을까? 첫째, 첫째, 얘를 통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겠다는 거다. 이 사람을 통해서 청와대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막 막말을, 그러니까 뭐라나, 이게 이슈가 되는, 예, 이슈가 되는 말을 많이 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얘는 언론 플레이를 계속 할 생각으로 얘를 뽑은 게 첫 번째일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언론 플레이.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의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을 지켜주고 싶었다는 둥,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뭐, 서면 조사가 바람직하다는 둥, 그리고 내일 조사는 부적절하다는 둥, 뭐 이러면서 지금 이제, 쉴드 쳐줄, 그러니까 아주 뻔뻔스럽게 쉴드 쳐줄 사람을 고른 거야. 그러니까 유영아라는 사람을 꼭 고른 이유가, 박근혜를 위해서 뻔뻔스럽게 쪽팔린 줄 모르고 막 쉴드 쳐줄 수 있는 사람을 고른 거다. 그게 이제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을 고른 첫 번째 이유라고 봐. 근데 나는 두 번째로 더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뭐냐? 검사 출신 변호사가 많아요. 근데 아무도 안 도와줬다는 얘기야. 내가 볼 때 저 사람을 저 자리에 앉힌 두 번째 배경은,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와 그 일각에서는 이 좀 천박한 말로 이렇게 언풀을 하려는 용도로 골랐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게감 있는 변호사들이 박근혜를 지지하고 있지 않다는 거야. 박근혜를 도우려고 하고 있지 않다. 예. 내가 보는 두 번째는, 저 사람이 강용석 같은 사람이야. 내가 볼 때. 저 유영아라는 사람이 강용석 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의 최초로 박근혜가 변호사를 고르는데, 검사 출신 변호사가 얼마나 많아. 근데 저런 사람을 골랐다는 건, 이제 강용석 수준의 언론 플레이를 유도하면서, 그래서 이제 논란을 덮으려는 뭐 그런 의도가 하나 있는 거라면,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신뢰감 있고, 영향력 있는, 한마디로 검사 세계에서 지금 검찰 분위기에 먹힐 만한 그런 무게감 있는 변호사가 오지 않았다는 건, 검찰 출신들 중에서 박근혜를 버린 거 아니냐, 예, 라는 추측, 예. 나는 저 유영아라는 변호사를 청와대에서 지명한 이유가, 첫째는 약간 좀 상스러운 말로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이슈몰이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무게감 있고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안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저 사람이 온 게 아니냐라고 나는 추측한다. 나도 입장 발표했어. 다들 유영아 얘기하길래, 나도 두 가지,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의 술수는 어떻게든지 자기를 얼굴에 철판 깔고 쉴드 쳐줄 그런 남자가 필요했다. 근데 별로 무게감도 없고 신뢰감도 없고 흠이 많은 사람이 나온 걸로 봐서 박근혜를 변호하려는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없는 것 같다. 예. 난 두 가지 공동이라고 봐. 두 가지 공동. 예. 어떻게 보면 최순실 변호사가 더 유능해 보여.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볼 때는 지금 최순실 변호사가 더 신뢰감을 준다고. 최순실 변호사가요, 굉장히 당황하지 않고, 최순실 변호사가 굉장히 당황하지 않고 되게 긍정적이고 열린 자세로 솔직하게 얘기하면서도 아주 능수능란하게 빠져나가는 사람이야. 근데 지금 저 박근혜 변호사는 보니까 느낌이 신지호 같아. 예. 그니까 쟤는 느낌이 약간 신지호 같은 느낌이야.
별로 신뢰감을 주질 못해. 그런 걸로 봐서 확실히 최순실이 박근혜보다 윗사람이야. 부산에서 어떤 피켓이 등장했어요. 최순실을 당장 석방하라. 즉각 석방하라. 오더를 못 받아서 하야를 못 하고 있다. 예. 부산에서 어떤 사람이 피켓에다가 첫 번째 줄에 최순실을 즉각 석방하라.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오더를 못 받아서 하야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빨리 석방을 해서 박근혜 하야 시켜달라는 그런 피켓을 들고 왔더라고요. 이제 지금 변호사를 보니까 지금의 현재 변호사의 수준으로 봤을 때 최순실 변론에 더 비싼 변호사가 간 것 같다. 최순실 변론에 더 유능한 변호사가 가고 박근혜 변호사로는 조금 떨어지는 변호사가 온 걸로 봐서 박근혜보다 최순실이 윗대 가린 게 맞는 것 같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 잠깐만요. 어때요? 공감이 되세요? 망치가 맞는 것 같다. 망치 말에 공감한다. 손?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순실 변호사가 훨씬 더 그 카리스마가 있어. 카리스마가 있고 어떤 분위기를 주도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사람이야. 근데도 딱 보면 내공 있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거든. 그래서 쉽지 않겠구나. 근데 이제 이 대통령 변호사 유영아 과거에 거침없는 막말을 들여다보니 이런 사람이야. 박근혜 변호사 얘가 공지영이나 이회수, 홍성담 등에게 돈 없는 트위터 막말을 하고 국가인권위원 후보 시절 각종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던 사람이다. 한번 이 유영아라는 사람 누군지 한번 볼까요? 검찰 조사를 앞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변호사로 선임된 유영아 변호사는 특수부 검사 출신인 전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사법연수원 24기, 인천지검 서울북부지검 2004년 변호사 개업, 박근혜 대통령과 2007년 대선 때부터 2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후보 경선 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장,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 파헤치는 등 이명박 후보의 네거티브 검증 작업을 주도. 2010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박 대통령의 법률특보를 지냈고 12년 대선 때도 역시 박근혜의 대선 캠프 조직 본부장 일을 했다. 국회의원 출마도 여러 차례 했다. 자, 일단 군포에서 17, 18, 19대 총선, 그리고 새누리당 후보로 잇따라 출마했는데 낙선. 자, 특히 지난 4월 총선 대표적인 진박 후보로 서울 송파의 단수 추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직인 찍기를 거부하면서 출마가 좌절. 얘는 이제 가장 논란의 중심이 됐던 건 14년 2월에 새누리당 추천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정성호 당시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유 후보자가 인천지검 특수부 검사 시절 나이트클럽 사장에게 향응을 받은 비리 전력이 있다며 BBK 사건 때는 김경준 씨를 미국 교도소까지 찾아가 기획 입국하도록 주도했던 인물. 야, 이런 애구만. 야, 그지? 느낌이 쎄하지? 예. 이즈음 유 변호사는 트위터를 통해 전방위 막말을 남겨 눈길을 끌기도 했다. 미디어스 보도를 보면 12년에 홍성담 화백이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출산하는 그림을 전시해 논란을 빚은 일을 두고 홍성담 이놈의 엽기적인 그림에는 반드시 역풍이 불 것이고 중도의 건전한 상식을 가진 유권자들은 표로서 답을 할 거다. 이런 양아치들을 가르쳐서 될 게 아니다. 이런 것도 화가 난다. 야, 이 쌍시읒 비읍 니은아, 네 딸이 널 출산하는 그림 그리고 풍자라고 아가리 놀려봐라 라고 썼다. 또 2012년 대선 다음날 공지영 너 입 좀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니? 네 눈에는 51.6% 국민들은 나치에 협력한 부역자로 보이니 말 좀 가려서 해라. 인간에 대한 예의도 모르. 어머,
댁은 참 인간에 대한 예의가 있으시군요. 네. 본인의 트위터는 인간에 대한 예의가 있다고 생각했나 봐. 그 잘난 글자주 너무 알랑대지 말고 네 지금 꼬라지가 왜 그 모양인지 그거나 잘 생각해봐라 라고 썼다. 네. 정말 박근혜스러운 변호사네요. 예. 그죠? 정말 박근혜스러운 변호사이고 2013년 1월 트위터에 부창 부수라고 했던가 이회수가 주제 파악 못하고 설치니 그 마누라라는 여자도 눈에 뵈는 게 없는 것 같다. 나이살 되는 사람들에게 험한 말을 쓰는 내 자신이 싫지만 마누라라는 여자가 사과하러 온 후배에게 욕설했다는 기사를 보면서 두 노추의 인생 말로가 걱정된다 라고 쓰기도 했다. 거의 댓글 부대 수준이구만.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서도 트위터를 남겼다. 12년 11월 2일 예로부터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자리에 있으면 꼭 화를 부른다고 했다. 더더욱 가관인 것은 머릿속에 든 것들이 가벼운 처신으로 얕은 꼼수를 부리다가 감당하지도 못할 화를 자초한다. 누군 입이 없어서 가만히 있느냐. 이정현의 가벼움이 더는 못 볼 지경이다 라고 썼다. 또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 13년 1월 19일 트위터에서 아직도 부정선거라고 떠들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발악하는 자들이 있다. 심지어 백악관에 부정선거 청원을 한다고 한다. 웃긴 놈들이다. 언제는 미국 수입소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고 설치면서 모든 악의 근본이 미국인 것처럼 선동하던 것들이 치매라도 걸린 것인가 라고 쓰기도 했다. 유 변호사의 트위터 계정은 현재 삭제돼 삭제다. 왜 그랬어? 유 변호사가 인권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에 보낼 인권규약 이행 실태 의견서에서 세월호 참사와 통진당 해산 등 사회적 쟁점이 되었던 내용을 대폭 삭제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폭로도 제기됐다. 2015년 3월 2일 보도를 보면 JTBC 인권위는 같은 해 2월 14일 국내 인권 현안을 정리한 보고서를 유엔에 전달하면서 전문가 9명과 시민단체 6곳으로부터 65개의 쟁점을 취합했지만 최종 본에는 세월호 참사 및 물리적 진압, 비판적 언론에 대한 고소 증가, 모욕죄 적용 남용, 개인정보 수사기관 제공,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체증, 통진당 해산 등 민감한 쟁점들이 빠진 채 31개로 줄었다. JTBC는 인권위 내부 직원을 인용해 이 삭제가 인권위 2차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유영하 상임위원회 지시에 따른 것이란 점을 보도했다. 하지만 잠깐만요. 기사가 사라졌어. 에이씨. 예. 죄송해요. 조금 아까 있던 기사가 사라졌어. 누군가가 부끄러웠나 보지?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가지는데. 누군가가 부끄러워서 내 컴퓨터에 좀 건드리지 마. 자, 계속해서 볼까요? 자,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2008년 한나라당 최고위원 시절 총선에 출마한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지지 영상에서 유영하 후보는 저와 오랫동안 생각과 뜻을 같이 해온 동반자로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신뢰하는 분이라며 유영하 후보는 젊고 능력있고 정의감에 불타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앞으로 이런 분이 우리 정치를 이끌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렇구나. 우리 동영상을 한번 볼까요? 네. 우리 순실이 다음. 예. 안녕하십니까. 박근혜입니다.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화면으로 말씀 올리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 유영하 후보를 꼭
선택해 주실 것을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유영아 후보는 저와 오랫동안 생각과 뜻을 같이 해온 동반자로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신뢰하는 분입니다. 유영아 후보는 젊고 능력이 있습니다. 정의감에 불타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일처리가 시원시원하고 한번 일을 맡으면 밤을 새서라도 해내는 그 열정과 추진력이 대단해서 여러분께서 어떤 일이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분이 우리 정치를 이끌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유영아 후보를 선택하신다면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제가 여러분께 자신 있게 보증합니다. 여러분께 바른 정치, 좋은 나라를 만들어 반드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 뭐, 그래, 야, 박근혜하고 이 영혼을 교류하니까 저런 막말을, 그렇잖아. 딱히 박근혜하고 이 영혼과 생각을 교류하는, 예, 정말 정말 박근혜의 영혼이 이런 상황이었는 걸 우리가 미처 몰랐던 우리가 잘못한 거야. 그래. 이 생각과 뜻을 같이 해. 그래. 정말 정의롭잖아? 박근혜가 생각하는 정의는 이런 거야. 그래. 생각과 뜻을 같이 하는구나. 이정현 뭐 하고 있어? 예로부터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자리에 있으면 꼭 화를 부른다고 했다. 더더욱 가관인 것은 머릿속에 든 것들이 가벼운 처신으로 얕은 꼼수를 부르다가는 감당하지 못할 화를 자초한다. 누군들 입이 없어서 가만히 있겠는가. 이정현의 가벼움이 더는 못 볼 지경이다. 이정현은 간이 없나 봐. 뭐 배알도 없어. 야, 우리 순천 사람들이 참 그냥 마음이 넓어. 예. 그러니까 막 이런 이정현이를 막 받아주는 거 아니야. 아유. 예. 이제 생각과 뜻을 같이 하는. 박근혜가 그랬잖아. 아니 그러니까 2008년에 생각과 뜻을 같이 하는 젊은 인재다 그랬는데 이정현한테 저렇게 쌍욕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뽑았다는 얘기는 사실 박근혜 마음은 이정현한테 이렇게 쌍욕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지. 뭐 그렇다라는 생각이 지금 좀 드네요. 네, 뭐 좌우지간 뭐 이 새누리당의 콩가루는 근데 왠지 원래 콩가루는 좀 고소해야 되는데 왠지 저기서 나온 콩가루는 쓸 것 같아. 이제 꼬랑내 날 것 같아갖고 저거 안 팔 것 같아요. 그죠? 안타까움을 전하면서 자, 우리 맨 처음에 하려고 했던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네, 맨 처음에 하려고 했던 이야기로 돌아가서 예, 이 추미애, 예, 어저께 이제 추미애의 뭐라 그러나 영수회담, 추미애의 영수회담 좌절 부분에 대해서 예, 우리가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앞부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늦게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오늘 방송 일찍 시작해서 예, 추미애가 영수회담을 철회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인터넷에 특히 이제 어디 많냐면 트위터와 오유에 갑자기 추미애 지지자들이 대거 등장했어. 그죠? 예. 트위터에 추미애 지지자들이 갑자기 어젯밤부터 대거 등장했어요. 얘네들이 주로 어디서 쓰고 있냐면 오유 오늘의 유머하고 그 다음에 트위터에다가 막 쓰고 있는 거야. 나한테 막 쌍욕을 하면서. 예. 그게 이제 많이 속상했나봐. 예. 어젯밤에 굉장히 많이 속상했던 것 같아. 그지? 미권세도 막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추미애가 영수회담을 철회한 거에 대해서 막 분개하고 있는 거야. 그치? 지금 오늘의 유머, 미권스,
그리고 또 어디다 트위터에 추미애가 이 영수회담을 제낀 거에 대해서 막 분개하고 있어. 맞죠? 그죠? 자, 그러면 근데 여러분, 이 추미애가 그 영수회담을 철회한 거에 대해서 분개하는 또 다른 세력이 있어. 누굴까? 추미애가 영수회담을 철회했다고 굉장히 분노한 세력이 있어요. 누굴까? 새누리당이죠. 예, 새누리당의 정진석이 막 굉장히 분노해가지고 막 하루 종일 욕하고 있어. 어제부터 지금까지 계속 욕하고 있어요. 그죠? 국민의당은 욕 안 해. 예, 국민의당은 비난 안 해요. 여러분 잘못 알고 계셔요. 지금 국민의당은 누구야? 추미애가 영수회담 철회한 거에 대해서 즉각 환영했어요. 그리고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건 새누리당이야. 내 잘못 알고 있어? 국민의당에서 영수회담 철회했다고 분노했어? 아니야. 국민의당은 찬성했다니까. 그리고 지금 막 열불나갖고 어제부터 지금까지 계속 욕하고 있는 건 새누리당이야. 자, 팩트예요 이게. 그러면 지금 오늘의 유머 미권스 그리고 이 트위터에서 추미애가 그 영수회담 철회했다고 부들부들 떠는 애들은 누굴까? 답 나온